여러분 반갑습니다. 공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새벽에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최대 5.2%, 63.3K까지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는 한국 시간 19일 저녁 10시 반쯤 바이든이 가족들과 경선 포기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MBC를 통해 보도되면서 비트코인이 최대 5.2%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보도가 있은 후 바로 백악관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상태이지만 바이든의 대선 출마 포기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4만 3천 건, 예상치 상회했다는 소식입니다. 18일 미국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3천 건으로 시장 예상치인 22만 9천 건을 다소 상회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미국의 노동시장 과열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한 것은 실업자가 증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고용시장이 다소 냉각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살펴보니 예측이 1860K에서 1867K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면 소비가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SEC에서 항상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데요. 이번에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었다고 하니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패드와치 지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9월 금리 인하 기대치가 93.5%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꼭 9월에 금리 인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트럼프, 세 번째 대통령 후보 지명 수라. 비트코인 상승세. 18일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세 번째로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밀워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트럼프는 낮은 금리와 낮은 세금으로 미국을 더욱 풍요롭게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트럼프의 수락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비트코인은 6만 4천 달러 선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보실 소식은 바이든에 관한 소식입니다. 펠로시, 바이든 대선 출마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의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고 18일 워싱턴 포스트가 민주당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것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내려놓을 경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직을 이어받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후보 사퇴론에 대해 다소 누그러진 반응을 보이며 당내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폴리마켓 선거 예측을 보면 트럼프 64% 바이든 5%로 바이든의 당선 확률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에 반해 차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확률이 많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정치계 입문 전 미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을 지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함과 동시에 부통령으로 임명받았으며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으로 주목받은 인물입니다. 다음은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현물 ETF, 수수료 10배 비쌀 것, GBTC처럼 자금 유출될까?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 수수료가 다른 발행사에 비해 10배 이상 비쌀 것이라고 합니다. 19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딜뉴스는 그레이스케일이 이더리움 신탁을 현물 ETF로 전환해도 기존 2.5%의 수수료가 계속 부과될 예정이라면서 다른 이더리움 ETF와 비교했을 때 수수료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출시할 이더리움 현물 ETF는 블랙록, 피델리티 등이 0.25% 수수료를 책정한 것에 비해 수수료가 10배 이상 높다는 설명인데요.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선임 ETF 애널리스트는 그레이스케일은 수수료를 전혀 낮추지 않을 것이라며
아마도 분노의 유출 흐름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매체는 앞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도 출시 이후 180억 달러의 자금이 유출됐다면서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ETF에서도 이같이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7일 21쉐어즈가 0.21%의 수수료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이 2.5%라니. 기존 이더리움 신탁을 보유한 사람들이 수수료가 싼 타사의 이더리움 ETF로 전환하기 위해 매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현물 ETF 수수료가 얼마인지 항상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현물 ETF 플로우 테이블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 5일부터 현재 19일까지 11일 연속 순유입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9일 3억 8,300만 달러가 추가적으로 순유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의 순유입량은 21억 1,800만 달러로 환화 2조 9천억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2조 9천억이라니 어마어마한 자금이 기관들로부터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자금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18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마운트곡스 물량과 제네시스 물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마운트곡스가 기존 보유 비트코인 36%를 채권자들에게 상환했고 아직 9만 비트코인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채권자들에게 상환한 36%의 비트코인이 현재 시장에서 일부분 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마운트곡스가 보유한 9만 비트코인은 확인해보니 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제네시스 물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기사로 제네시스는 지난 한 달간 1만 2천 개의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로 이체했고 현지 시간 15일 추가적으로 3,8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로 추가 전송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시점 제네시스가 보유한 물량이 비트코인 약 3만 2천 개, 이더리움 약 11만 3천 개였습니다. 제네시스 지갑으로 이동해 확인해보니 아직 비트코인 약 3만 2천 개, 이더리움 약 11만 3천 개로 다행히 아직 별 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네시스가 보유한 암호화폐의 총가치는 약 25억 달러, 하나로 3조 4천억 원으로 이 어마어마한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팔 거다라는 확신은 없지만 그렇다고 팔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도 없는 터라. 항상 이런 잠재적인 악재가 있을 때는 부분익절 또는 안전투자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11일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갈색 고래와 보라색 고래는 꾸준히 매입을 한 후 일정 기간 동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19일 저녁 10시 이후부터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다가 잠시 숨고르기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빨간색 고래와 파란색 고래는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매물대는 위로 68K의 붉은색 띠를 형성하고 있고 아래로는 62K의 옅은 붉은색의 매물대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거래소마다 비트코인 롱, 숏 비율을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숏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청산 맵을 보시겠습니다. 주황색이 100배 레버리지 청산 구간, 노란색이 50배 레버리지 청산 구간, 하늘색이 25배 레버리지 청산 구간을 뜻합니다. 분포된 청산 구간들을 보시면 62K부터 66.1K까지 롱 청산 물량이 상당히 쌓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전저점에서 25% 이상 상승하였으니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테고 세력들은 조만간 저 롱 청산 물량들을 받으러 갈 것이라 예상됩니다. 숏 청산 물량은 67K에서 68.7K 사이에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산 히트맵입니다. 67.6K의 상당한 양의 숏 청산 물량이 모여 있고, 아래로는 65.6K, 65K, 64.2K, 64.1K의 여러 단계로 롱 청산 물량이 쌓여 있는데요. 최근 거래소에 거래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은 한 번쯤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는 건 세력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편하다는 말이기도 하죠. 롱청산 물량이 이렇게 쌓여 있고 가격이 전저점 대비 25% 상승했다면 세력들은 충분히 수익 실현 또는 롱청산을 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부분 익절, 리스크 관리를 위한 안전 투자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전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좀 더 나은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공이었습니다.